네, 지금부터는 6월 첫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 5월 30일부터 네. 31일까지 뭐가 열리냐면 피포지 네, 말씀이죠? 피포지, 예, 예. 네, 그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인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내용은 좀 약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려요. 네. 그 전에 이제 뭔가 점검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친환경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5월 31일 날 이제 끝날 텐데 예. 그날 어떤 결과 한 번씩 나오는지 네. 진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이제 6월 1일 날은 한국의 5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예.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50%나 급증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50%요? 네, 50%. 엄청납니다. 20일까지 했을 때 예. 그러면 6월 그러니까 어쨌든 5월 데이터는 굉장히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그날 발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러시아까지 예. 참석하는 네. 그거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네. 염두에 두시고 6월 2일 날은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라고요. 네. 이제 경제 동향 보고서입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연준이 지금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자료고 그 다음에 6월 3일은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 6월 4일 날은 제일 중요한 지표가 또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아, 그 중요하죠. 5월 초에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좀 시장은 오히려 좋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6월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6월 4일부터 8일까지 예. 미국에서 종양학회가 열려요. 아. 그나마 바이오가 침체 상태지만 예. 뭔가 이벤트가 나올 수 있는 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은 6월 4일부터 열리는 미국 종양학회 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정시에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용지표랑 제조업지표 아까 네. ISM 이 두 예, 가지인데 ISM 제조업지표에서는 그 세부 항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지표들 중에서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물가와 연관된 또 지표들도 일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지표들 좀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가 또 이게 너무 잘 나와버리면 네. 물가에 그러니까 이 인플레 우려감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금리가 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물가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네. 근데 이때 또 증산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계속 요구를 하나 봐요. 네. 증산하자고. 예. 근데 사우디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가 방향성이 나오는데 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유가가 인플레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네. 만약 유가 또 급등해서 예. 70달러 가면은 네. 이건 증시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도 반드시 좀 네. 체크를 하시고 끝나고 나서의 유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좋은데요. 네. 일단 그 원전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요거부터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지난 3, 4년간은 원전 관련주가 거의 죽었죠. 네. 정책적으로 그냥 네, 다 탈원전 예, 하니까. 아예 예. 탈원전으로 가시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네. 뭐 두산중공업 주가도 정말 반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안 좋았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 이제 아무도 원전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많이 갔었어요 주가들이. 네. 왜냐하면 갑자기 뭐 이집트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 수주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아, 예. 원자력 발전 안 하면 안 된다. 예. 또 미국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데 네.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가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이거 가지고 지금 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전력량을 커버를 못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수소를 얻어야 된대요. 예. 친환경 시대 제일 중요한 게 수소인데 네. 그린 수소라고. 예, 하죠. 그린 수소 하려면 물을 전기분해야 되는데 예. 수전에 뭐 예, 이야기니까. 예. 그게 제일 깨끗하잖아요. 네. 사실 뭐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예. 사실 그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철강에서 같은 데서 예, 뭐 나오긴 해요. 부생수소인가 그건 예. 썩 친환경은 아니라. 친환경 아니죠. 왜냐면 아니라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예, 어쨌든 생산할 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냥 물을 전기분해하면 네. 정말 친환경이잖아요. 예. 어떤 탄소도 발생 안 하니까.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아. 물을 전기 분해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예, 예. 근데 원자력 발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폐기물 문제라는 단점은 있지만 네. 제일 발전 단가가 제일 싸요. 아. 제일 싼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과도기 같아요. 예. 친환경은 해야 되겠는데 수소 생산을 하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이보다 싼 전력이 없어요. 네. 원자력밖에는. 예. 그래서 일단 원자력을
중간에 한번 놓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손을 잡고 우리 네. 원전 같이 하자.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설계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예. 만드는 거 한국이 잘 만들고 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해외 수주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사우디냐, 이집트냐,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뭐 예전에 폴란드인가요? 아마 거기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할 때 우리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기업들끼리 같이 한번 수주 따내보자. 아, 이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제 원자력 발전소 불이 좀 붙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SMR이라고 소형 네네. 모듈 원자로 요게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SMR이라는 게 뭔지 하고 또 네. 국내 관련 산업 현황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같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몰 모듈라 리액터라고 하는데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대로 네. 해석을 하면 예, 그래서 예. 50메가와트 규모 원자로인데 네. 이게 그 우리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그 우리 경주에도 있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한 기에서 나오는 게 보통 1기가와트 정도 생산을 한대요. 1기가와트. 예, 생산을 하는데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예. 당이 작잖아요. 예. 되게 작기 때문에 50메가와트 정도 메가와트. 굉장히 이제 작은 예. 그 규모로 좀 하는데 최대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에서 하나가 50메가와트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나 하면은 너무 적으니까 모듈화가 뭐냐면 우리 그 자동차 배터리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이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죠. 여러 개를 여러 개 모은 모듈화 거죠. 했잖아요. 예, 그거 예. 똑같아요. 아, 12개를 모듈화 한대요. 아. 그러니까 이 12개를 같이 하나로 합쳐 놓은 거죠. 그럼 600메가가 네, 되겠네요. 600메가예요. 예. 예, 최대 네. 출력이. 그러면 굉장히 일반 원전 대비해서 그게 나쁘지가 않잖아요. 네. 600메가까지 늘어나면.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소형 원전 개발이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은 개발 중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제일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미국의 뉴 스케일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잠수함에도 그 약간 핵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걸 못 하니까. 예. 근데 잠수함용에 들어가는 그 원자로가 있나 봐요. 그 핵추진 잠수함 네, 말씀이죠. 핵추진, 예. 예. 그 스마트 원자로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상업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좋은 거는 설치하기가 너무 좋아요. 네.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설치한다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당이 다 반대하죠. 뭐 우리 집 주변에 하면 안 된다. 약간 불안감이 있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폐기물들. 네. 그리고 30년밖에 못 쓰거든요. 보통 네. 30년 이상이면은 네.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점점 노후가 돼요. 설계 수명이 예, 그렇게 설계 보죠. 예. 근데 이건 되게 오래 쓰나 보더라고요. 아. 소형 모듈 원자로는 예. 되게 오래 쓰고 폐기물도 작고. 네. 예. 어떤 데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방영구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쓰임새가 많은데 다만 약간 이제 뭐 경제성 면이라든가 효율성은 좀 떨어진대요. 그렇게 기존의 큰 원전에 예, 비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원자력으로 뭘 앞으로 원자력만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신재생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네. 좀 메꾸려는 측면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예. 어차피 공격적으로 할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SMR에 대한 개발은 앞으로 많이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기술이 있는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가 두산중공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네.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두산으로 이제 말은 납품하는 그런 밸류 체인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드리면 예. 증권사 들어가면 요새 뭐 HTS나 이런데 네. 보일러 섹터가 있어요. 예. 경동 나비엔 말고요. 네. 도시가스 보일러 말고 화력 발전소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보일러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들이 원전과 좀 관련이 돼 있어요. SMR하고도 관련될 수 예, 있고.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네.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회사들이 두산중공 일부 또 밸류 체인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 섹터들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하면 어쨌든 가장 여러분들이 그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한국전력 3인방.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 한전기술, 네. 한전 KPS 네. 이 기업들이 다 원전 관련 기업들이고 특히 한전 KPS는 원자력 그 나중에 설비 투자할 때 네. 뭐 점검도 해주고 이런 이제 그 기반을 다지는 회사 중에 하나고 한전 기술은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예. 예, 이 기업들이 원자력 시장이 커질 때 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SMR이 이제 우리 실제로 도입이 될 수 있느냐, 약간 네. 정책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하니까 네.
미국을 본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따라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언급을 했어요. 직접 네네. SMR에 대해서 네. 도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 측에서도 좀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여당 내에서 약간 이게 시각차가 있어서 네. 한국이 도입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방향 자체는 미국도 이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도 네. 좀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동남아의 전기차 시장이나 배터리 시장이 뭐 좀 괜찮은지 아직은 좀 더 미래를 보고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동남아를 보고 투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그 인도네시아도 시장이 크죠. 내수 시장 엄청 큰 나라잖아요. 네, 인구도 네. 많고. 예. 근데 이제 거기 아시겠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주로 이제 약간 이륜차 있잖아요. 예. 오토바이 같은 네, 네. 모터사이클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도 전기차가 이제 전기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한테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자동차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다가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는 약간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중간 기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네. 꼭 동남아에 그걸 한다기보다는 수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을 수출 네. 거점으로 활용할 것 같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아이 뭐 이럴 거면 왜 굳이 동남아냐 뭔데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 소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 원자재 강국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이 여기 들어가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부터 리튬 뭐 엄청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생산이 광산이 되잖아요. 많죠. 광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광산을 바로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을 네.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서 꼭 판매 목적보다도 원활한 그 자원 조달 네. 이 목적이 좀 컸고 그리고 어쨌든 이 동남아 쪽이 좋은 게 또 이렇게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면 세금 감면 같은 거, 네.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또 비용 면에서도 좋고 인건비 절감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좀 이쪽에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LG 화학도 뭐 보고서 이런 것 네. 때가 좀 뭐 주가가 좀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 배터리 주가 전망은 어떤가요? 미래 지금 배터리 전망 주가는 여전히 좋고요. 뭐 그거를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거죠. 배터리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할까? 배터리 3사가 1등부터 5등까지 중에 세 업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위협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커지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뭐 신생 업체가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예. 아니면 이번에 그 폭스바겐도 우리가 만들겠다 내재화 네.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구도를 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포드도 네. SK 손을 잡았고 예. GM은 LG, 네. 폭스바겐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손잡는다는 뉴스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CEO도 우리 혼자 못할 것 같다. 네.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방향은 뭐냐면 아까 현대차하고 LG 화학이 한 것처럼 네. 합작사로 갈 것 같아요. 다 네. 어디든 대부분.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조달처를 확보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일부 기업들은 주가 10배나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과열시키기가 좀 필요한데 예. 그게 좀 생각보다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또 만약에 2차 전지를 대체할 주도 업종이 없었으면 저는 빨리 한 번 더 갔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걸 대체할 섹터가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요. 네. 화장품, 의류, 뭐 경기민감주 네, 예.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시선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길어나는 것뿐이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너무 의문부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 동맹이 출범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또 CU가 8월에 뭐 가상현실 편의점을 연다. 또 뭐 걸그룹의 뮤직비디오가 메타버스에서 대박을 쳤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쏟아지는 걸 보니까 이른바 메타버스 환경, 메타버스 산업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걸 느끼겠는데 뭐 우리가 지난달에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련 수혜주 우리 종목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네. 제일 유명한 게 로블록스라는 이제 어린이들 게임 회사.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네네. 유튜브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열풍을 불고 있는데 그거 다 미국 기업이 만든 게임 회사잖아요. 네. 게임이고 그러면 그 회사들은 직접 수혜죠. 네. 또 미국의 그 포트만 나이트란 게임도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미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상 세계에서 이런 플랫폼을 독식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혜주는 없는데 다만 저는 간접적인 수혜주는 한국에 되게 많아요. 네. 이 메타버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 때문인데 일단 첫 번째가 네이버의 제페토 서비스가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예. 약간 이제 자기 가상 세계에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꾸미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 건데 낚시도 제가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가장 유명했던 게 네이버 이제 제페토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네. 팬사인회 했던 게 한번 화제가 됐었어요. 예. 여기 안에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가장 일단은 좀 플랫폼 기반으로는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면은 이 VR 기기 우리 쓰잖아요. 예. VR 기기 쓰면서 그러니까 그걸 쓰고 안 하고는 가상 세계 체험을 할 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 기기가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오큘러스가 많이 만드는데 네. 그 회사 이제 뭐 이 기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가상 세계에서 VR을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응답 속도가 되게 빨라야 돼요. 네. 아니면 잔상이 너무 남아가지고 네. 네. 그러면 가장 좋은 소재가 OLED입니다. 아, OLED. 디스플레이 OLED 예.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5G 투자가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5G 통신망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무조건 들어가고. 네. 예.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또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게임이죠. 예. 예, 게임 기반으로 돼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뭐 하죠?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캐릭터가 그 안에서 과자도 사 먹고 네. 쇼핑도 하고 예. 옷도 입어보고 하는데 그거 다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럼 결제 시스템 아, 결제 들어가야 시스템.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수혜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거, 예, 영화. 예. 네. 거기에서 상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네.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렇게까지 할까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진짜 미국 그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거기 그 가상세계 안에서 영화를 틀어줘요. 네. 그러면은 나는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내 캐릭터가 그 안에서 보고 네. 나는 그 화면을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아, 생각은 드는데 예. 그게 좋은 점이 그 안에서 친구들하고 팝콘 먹으면서 같이 본대. 같이 그 안에서. 보는 거죠. 예. 예, 뭐 서로 채팅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재밌나 봐요. 그런 예.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화관에 상영할 영화들이 가상세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의 컨텐츠 회사들은 수요처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드라마, 영화도 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이제 007 영화 만들었던 MGM을 인수해가지고 OTT 이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렇게 하니까 방금 뭐 메타버스도 좀 네.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콘텐츠 기업에서는 이게 상당한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되게 호재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바로 호재는 아니지만 이게 MGM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영화 제작사잖아요. 네. 그리고 뭐 007 영화로 예, 되게 예. 유명하고 이 회사의 특징이 주로 이제 남성들이 좋아하는 액션물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고객이 여성이잖아요. 예. 대부분 이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쇼핑이죠. 예. 그래서 남성이 좀 약간 이게 타겟팅을 해보면 좀 취약한데 아마존이 이런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들을 락인 시키는 거든 나가지 아, 말라고. 예. 우리 이거 잡아두는 계속 거죠. 예. 예. 그러려면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MGM을 인수한 거 아니냐 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예. 이건 추론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 보여요. 네, 개연성은. 왜냐하면 MGM이라는 회사가 그런 류의 액션물을 많이 만드니까. 네. 그리고 넷플릭스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 액션 분야에 좀 취약하대요. 콘텐츠가. 네. 그래서 약간 넷플릭스를 또 노린 거 아니냐. 경쟁하기 예. 위해서. 그러니까 남이 부족한 걸 내가 갖고 있으면 경쟁이 그러니까 우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수한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 인수를 통해서 아마존은 더욱더 이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를 밝힌 거고 네.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미국이 아니라 네. 아시아입니다. 아. 아시아는 아직도 이쪽 시장이 아직도 커지고 있어요. 네. 미국은 구독자가 너무 많은데 한국을 비롯한 이쪽 아시아 시장은
막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인데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드라마 회사 손을 잡아야 돼요. 네. 무조건 잡아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의 이 MGM 인수는 나중을 봤을 때 네. 한국 기업들의 또 몸값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인수 합병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즘 보면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 일이 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예. 그런 이제 백신 접종을 할 경우에 이제 마스크도 벗고 해외 여행도 가능해진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역시 이제 수혜주는 뭐 말씀하셨던 뭐 화장품이나 여행, 항공, 뭐 영화 뭐 이런 쪽일까요? 네, 경제 재개에 관련된 기업들이고 저번에 그리고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제가 또 광고 기획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광고 대행사들도 아마 수혜주가 될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좀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똑같아요. 경제가 재개됐을 때 안 했던 것 중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다 대부분 다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도 되게 구분을 해보면 재밌는 게 화장품도 옛날에는 기초 화장품이 먼저 갔는데 네. 이젠 색조 화장품이 가요. 그러니까 되게 종류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이 안에서도 서로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저는 힌트가 될 것 같은 게 그 맥주 회사들 있잖아요. 네. 맥주 회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집에서도 많이 마시는 수요가 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맥주 제조 회사들은 그 외식 수요가 되게 많대요. 하반기에 예. 회식이 가능하다면 네. 당연히 맥주 제조사도 좋아질 수 있는 야,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겠네요. 것까지도 한번 예. 디테일하게 한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안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예.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보시면 예. 거기서 저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지금 사실 여행, 항공, 화장품은 좀 올랐어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는 조금 예. 자제하셨으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6월이니까 앞으로 점점 여름이 되고 하반기가 되는데 이 하반기에 좀 담을 만한 종목은 어떤 걸 추천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업종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악인 거. 지금 최악이. 예. 거기 1순위는 저는 스마트폰 부품사로 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 LG노텍이 대장주고 네. 그 밑에 카메라 모듈사부터 해서 되게 많잖아요. 예. 정말 주가가 처참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회사들이 오더컷이라고 주문했던 걸 취소시켜 버렸어요. 몇 네. 개를. 그러니까 100만 개 들어간 게 예를 들면 80만 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타격받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부러졌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마트폰 생산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그래요. 뭐 하와이 같은 이런 네, 회사입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자동차도 안 좋았잖아요. 네. 제품을 못 만드니까. 네. 그럼 거기 제품을 못 만들면 이 회사들은 부품 회사들은 그 스마트폰이 많이 만들어져야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못 만드니까 예. 매출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이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최악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섹터의 강점은 이거예요. 2분기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분기에 좋아질 거냐 마냐예요. 네.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왜냐? 아. 애플이 9월에 조기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이폰을 삼성 폴더블 폰도 7, 8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신규로. 그러면은 그 새로운 모델들이 나왔을 때는 어쨌든 부품 발주가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도 생산이 조금씩 정상화돼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생산도 정상화되겠죠. 네. 예, 그렇게 보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실적이나 모든 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역발상으로 네. 스마트폰 부품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역시 역발상으로 봐야 될 게 반도체, 네. 자동차 예.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안 좋을 때 사야지 네. 좋은 거 확인하고 사면 이미 또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나 자동차도 지금 악재가 다 반영이 됐을 때 네. 좀 안 좋을 때 미리 좀 하반기를 대비해서 사놓자. 예. 역으로 지금 너무 좋게 알려진 것들은 네. 조금 조심해 보자.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 자동차 네. 세 개에 또뭐 추가를 할 수 세 있는 게 개 정도가 저는 지금은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요새 2차 전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네. 저는 2차 전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2차 전지 조금 늦게 갈 것 같아서 좀 그 말씀 드렸지만 네. 2차 전지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좀 조금씩은 네. 빠질 때만 이번 LG화학이 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뭐 펀더멘탈 자체가 네. 저는 지금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좀 좋아질 걸로 보는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기획사는 광고 기획사. 연말까지 좀 계속 좋게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광고 쪽은 그 지금 이제 대형 광고 제작하는 데서 수주를 많이 받나 보더라고요. 네. 경기 좋아지니까. 예, 예. 사람들이 소비하네 광고 막 하자. 연말까지 이게 구조적으로 저는
좋아질 것 같아서 예. 관심 있게 보시고 한 가지 또 이건 갑자기 생각이 자꾸 나는데 늘어나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 약간 이제 성형 미용 성형 관련 성형. 예, 왜냐면 사람들이 시술이나 이런 거 할 때 예. 병원을 못 가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는 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어차피 지금 이제 옛날에는 여기 뭐 칼도 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그거보다도 비침습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게 뭐냐면 기기로 해요. 그냥 예. 기기로 뭐 이 고주파를 쏜다거나 레이저 같은 걸로 예,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 뭐 초음파 예. 이걸로 시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휴유증도 없고 예. 반복 구매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네.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이제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되게 안 좋아졌어요. 네. 병원을 안 가서. 근데 이게 당연히 경제 재개 이루어지면 네.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이 안면 미용과 관련된 마스크도 벗으니까 예. 예.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네. 팁 제공 순서인데요. 최근에 보면 스펙주라고 해가지고 막 강세더라고요. 그 SPAC인가. 근데 네. 이게 스펙주라는 게 뭔지 하고 또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강세인지 우리 관심들을 좀 뭐 당장 투자는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게 뭐냐면 합병을 위해서 미리 상장해 놓은 하나의 그 인수 목적 회사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실체는 없어요. 그냥 네. 약간 페이퍼 컴퍼니 같은 형태인데 네.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상장을 시켜 놓은 거고 예. 근데 그 회사는 그러니까 스펙 상장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 3년 안에 합병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떤 기업이든 간에. 예, 합병을 하나 해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네.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합병하고 나면 이제 그 기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예.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계속 상장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합병 못하면 어떡하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돼요. 네. 그럼 이거 내가 투자해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망하진 않고요. 그 보통 이제 이 스펙 가격이 공모할 때 그러니까 스펙이 상장할 때 2,000원이 기준가가 돼요. 2,000원. 예. 그럼 2,000원에서 그 90% 있죠. 예. 90%면 한 1,800원 정도. 1,800원이네. 1,800원까지는 무조건 그냥 다 원금 보전을 해줘요. 그래요? 상패가 돼도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준 가격의 90%는 일단은 그 보장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펙에 대해서는 뭐 아우 나 돈 다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근데 대부분 3년 안에 합병을 많이 하니까 네. 그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요즘에 갑자기 주가들이 올라가냐면 화제가 됐던 게 삼성 스펙 2호인가요? 네. 예, 그게 지금 굉장히 핫해가지고 예. 주가 급등하는데 그게 왜 갑자기 이슈가 됐냐면 MP라는 기업하고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메타버스랑 연관이 돼 있나 봐요. 아. 약간 이제 플랫폼 행식으로 예, 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메타버스 화제되고 위지옥 스튜디오의 자회사니까 위지옥 스튜디오도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예. 예, 거기 자회사고 그리고 스펙 상장까지 해. 네. 이런 게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투기적인 수요까지 붙어가지고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다만 염두에 두실 거는 지금 주가가 이걸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스펙 상장했던 기업들 주가가 되게 안 좋았던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합병할 때는 되게 좋은데 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뭐 루시드 모터스 같은 기업들이라든가 일부 스펙 상장했던 기업들이 나중에 거품이 꺼져가지고 네. 주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스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 네. 무조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병이 결정되면 일단 주가는 반영해서 올라가지만 네.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 빠질 수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있다. 지금은 주가 변동성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펙이 장투수하고 약간 뭐 다릅니다만 네. 또 유사한 측면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맞아요. 작은 회사들을 뭐 인수합병도 하고 어떤 거는 키우기도. 그러니까 키우기도 창투사들은 비상장 기업들을 지분 투자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가 IPO 공모를 하면 대박이 나는 구조인데 네. 이 스펙은 아예 무조건 비상장 기업들 대상으로 합병을 목적으로 네. 하니까 합병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회 상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 상장할 때 방법이 여러 개 있지만 그냥 IPO는 기업 공개를 해서 상장하는 네. 거고 이거는 그냥 우회 상장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6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대비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 나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염성환 부장님의 설명을 열심히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염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성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